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지난 10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20여일간 펼쳐진 국감 대장정을 농업계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요. 산적한 문제에 대한 비판과 정확한 대책이 많지 않아 아쉬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농식품부 장관 출신이자 삼선 의원으로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이번 국회가 시급히 풀어내야 하는 우리 농업 농촌의 현황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늘은 21대 국회의원이자 우리 농업법원과 제도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으로 취임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현역 의원 시절에 농업 관련 법안만 100여 건을 발의했을 정도로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다음에 전문성이 남다른 준비된 장관이다 이런 그 평을 받으셨는데요. 그 장관으로서 계획하셨던 일 또는 뭐 비전 이런 것들 다 이루셨는지? 예. 우선 뭐 보람도 있고 뭐 다소 아쉬움도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선 보람 있던 일은 쌀값을 정말 사상 최대로 끌어올려서 농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게 뭐 가장 큰 보람이고요. 아울러 이제 농촌의 지속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노년층이나 영세 소농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을 했고 아울러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착 지원 사업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뭐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들은 농촌의 어떤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스마트폰을 비롯한 또 미래 농촌 발전의 어떤 동력을 확보하는 데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유통구조 개선이나 뭐 채소값 안정대책 이런 부분은 제가 정말 의욕을 가지고 꼭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싶었는데 끝까지 마치질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지금도 다소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장관으로서 적지 않은 업적을 남기신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올봄 총선을 통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셨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당의 이제 삼선 의원이 되셨는데 국회로 들어오신 뭐 소회라고 할까 소감이라고 할까요? 장관을 하면서도 또 현역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뭐 고향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뭐 포근함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농촌이 뭐 많은 정부 노력도 그리고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말 농민들이 흡족할 만큼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뭐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우리 농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여전히 마음 무겁습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유례없는 거대 여당을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 가운데서도 농해수위라고 하는 좀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들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농해수위 의원으로서 입안하는 데 참여를 하고 또 농림부 장관으로서 도입하고 집행하고 이제 그 결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뭐 이제 우리 문재인표 정책들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공익형 직불제 금년 첫 시행을 합니다만
또 시행 과정에서 보니까 적지 않는 문제들이 노정이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농업재해보험도 강화를 하긴 했는데 이제 재해보험이 확대되면 될수록 확대된 만큼 그 예산적 뒷받침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보장성이 떨어집니다, 도리어. 그래서 보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고요. 금년에 뭐 여느 때보다도 더 심한 자연 재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태풍, 풍수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농업 관련 기반 시설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배수 개선을 비롯한 이런 댐 또 용량 확보 등 이 소위 SOC 확충 문제를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고 그런 숙제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뒷받침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라고 한다면 이제 국회는 그 정책을 만들고 또 감시를 하는 뭐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날 21대 첫 국정감사 것이 났습니다. 국감은 이제 의정의 꽃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만큼 중요한 활동인데요. 이번 국감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저는 국감을 하면서 여당원도 해보고 야당원도 해봤습니다만 국정감사는 이제 보통 말하기를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당 의원일 때 정말 신바람 나고 또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정책화가 되고 그럴 때 이제 보람을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년에는 좀 유별날 정도로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주 심했습니다. 특히 우리 농해수의 경우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이제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옵티머스가 농협 그 투자증권을 에서 이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부실 펀드여 가지고 뭐 완전히 많이 손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는 뭐 권력형 비리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제시하는 등 상당히 이제 정쟁이 흘렀던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한 어떤 정쟁들이 사실과 뭐 좀 다른 실제 진실은 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비리가 결코 아니거든요. 또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우리 공무원 뭐 그 일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걸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을 뭐 다하지 못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쟁은 사라지고 결국은 정책으로 돌아오는 그런 뭐 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총체적으로 볼 때는 비교적 성공적인 국감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것들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못하고 정쟁이 초기에 이제 아무래도 정쟁이 좀 심화되면서 뭐 그런데 좀 미흡했던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국감에선 위원장으로서 이제 균형 있는 진행 그리고 의원으로서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셔서 1인 2역으로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이번 이제 국감에서 위원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우선 이제 저는 뭐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당 국회의원이면서 또 비교적 여야 간에 공정을 기해야 될 또 위원장 책무를 같이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뭐 늘 뭐 두 가지 제 처지를 유념해 두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제 뭐 여당 의원이니까 정책 제안을 비롯해서 또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뭐 그런 데 노력을 계속 해왔고요. 특히 이제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뭐 제 마음이야 분명히 따로 있지만 그러나 여야 간에 서로 형평을 맞춰가면서 그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결과가 많은 쟁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험적으로 파행 한 번 없이 국정감사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런 점은 뭐 제 스스로도 정말 그 우리 위원회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 또 제 그러한 처지들을 좀 비교적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좀 같이 협조해 주신 것도 뭐 원활한 회의 진행에
힘이 되었죠. 그렇군요. 예. 우리 농업의 미래를 규정할 수 만한 이제 새로운 그 농업법이 농업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공익직불제입니다. 근데 이제 첫 해이다 보니까 적지 않은 어떤 그 미비점이랄까 현실과 충돌한 사항이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과거에 이제 규모가 작아서 이제 그 직불금을 뭐 신청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규로 영농을 진입을 하는 비농인들은 그 직불금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또 문제가 있고요. 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나왔던 초대석에 나왔던 정현찬 농특위원장께서도 당신께서도 이 수혜 대상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첫 해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문제점들이 뭐 당연히 이제 노출될 거라고 하시는데요. 특히 우리 장관 하실 때 이제 이 그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신 분으로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좀 수정이나 보완이 되어야 될지. 우선 그 제도 설명을 좀 해야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점이 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공익형 직불제는 이제 본질적으로 농업이 이 환경적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상당한 정도 외부 경제를 갖고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씨만 뿌리면 일정한 정도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게 옳다라는 게 이제 공익형 직불제의 출발점이고요. 그래서 농사를 아주 적게 지은 소농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비교적 후하게 지원을 하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0.5헥타 미만의 그러니까 정말 적은 영세 소농들 이분들에게도 모두 일률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기본 지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농사만 지으면. 그래서 120만 원을 1년에 아주 영세한 모든 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농사를 더 지으면 추가로 드리지만 그 드리는 비례성이 비교적 역루진으로 많이 지은다고 해서 그대로 직선 방식으로 많이 주는 건 아니고 많이 지으면 조금 더 주긴 하되 그 비율이 좀 떨어지고 적게 지은 분들한테는 좀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하후 상중 그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본지급금은 뭐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뭐 거의 200여만의 농가에 일률적으로 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지 않는 부담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 이제 제가 장관을 하면서 그 제안을 하고 또 밀어붙여서 이제 제도를 확립을 했죠. 그래 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에 연간 불금이 한 1조 6천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농가에.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기본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게 1조 한 3, 4천억 정도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지급까지를 같이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재원이 2조 4천억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7천억 정도를 플러스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하면 적게 지은 분들이 많이 받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점은 뭐 틀림없이 좋아진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적게 지은 분들이 받아가는 액수가 대단히 적었습니다. 적으면 뭐 몇만 원 정도. 많아봐야 20만 원 이런 정도에서 그냥 귀찮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해버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마 정인찬 위원장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제도를 내놓으면서 지금 그 관련 기준이 2017년부터 작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한 차례 이상 직불금 수령의 실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 금년부터 지급을 한다. 이렇게 제도가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아주 일천의 액수를 받기 때문에 아니 그런 정도는 신청 않겠다 해서 신청을 안 해버린 분들 이분들이 의외에 이제 피해자가 된 거죠. 이번에는 이제 비교적 뭐 100 몇십만 원을 주니까 다 신청을 하려는데
과거에 그런 실적 때문에 못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점이 나와서 그걸 보완을 해라. 예. 이렇게 이제 농림부에도 저희들이 여러 의원들이 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농림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올해 첫 시행이니까 우선 시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종합적으로 스크린하고 예. 그 스크린해서 또 예산 범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대책을 내놓겠다 내년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대책을 원활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2조 4천억이라는 총 규모를 좀 늘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농림부와 기재부가 제도 도입을 하면서 당분간은 뭐 일정한 3, 4년간은 이제 2조 4천억 총 규모를 유지해 나간다는 그런 합의를 해놓은 게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예. 농가의 현실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억울하게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예. 그런 분들을 구제할 것인지 농림부의 뭐 정치적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예.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겠네요. 올해 그 쌀 작황이 좀 부진해가지고요. 그 농민들이 우려가 좀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생산량이 줄어서 물론 이제 생산량이 줄면 가격은 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소출이 많이 줄은 농가일수록 이제 피해가 커져서 이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요.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 10월 25일 작황 그 조사 결과 보고를 받아보니까 금년 쌀 수확량을 350만 톤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작년에 363만 톤이었으니까 작년에 비하면 14만 톤이 약 5% 내외가 이제 그렇군요. 예. 감소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뭐 그보다 훨씬 더 감소량이 큰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엊그제도 어느 이 농민들 모인 자리에 갔더니 어느 농협조합장님이 정부에서 한 5% 내외가 이제 감소했다는데 그걸 저 위원장님 신뢰합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호남이나 이제 저 남쪽 들녘은 피해가 더 큰 것 같고요. 뭐 그쪽에서는 거의 30%가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아마 위에 이제 경기 지역이나 충청 이북 지역은 비교적 피해가 그 지역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정부가 발표한 건 뭐 저는 신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호남이나 충청 이남 그리고 뭐 영남 지역 일부는 뭐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 그런 점은 반드시 이제 정부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점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제 쌀 감수에 따른 농가 소득 대책 을 이제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답변은 쌀이 감수된 건 사실이지만 또 올해 쌀값이 지금 산지 수확기 쌀값이 21만 5천 원대까지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값이 비교적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농가가 체감하는 전체적인 수익은 뭐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다. 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점에서 고려를 반드시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쌀 같은 가격 탄력성이 낮은 그런 생필품의 경우에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도리어 수익이 늘어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실제 가격 형성 과정에서 정부 기능 또 이 농협을 포함한 뭐 이런 정부 재고 관리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 말 그대로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가격 형성이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때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그때 가능한 산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소득의 문제를 뭐 크게 소득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그런 공학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농가 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제도화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좀 면밀히 봐야 되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농가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하루빨리 강구되는 게 농촌의 민심에 부합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금년에는 쌀 위에도 그 작물 대부분 이제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뭐 대책이라고 할까요? 고민이 있는가요?
그 쌀 위에 이제 일반 그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재해가 컸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전 품목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곡물류 예. 감수가 지금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콩도 그렇고 또 무배추는 뭐 그렇게 큰 피해 아마 태풍 시기 이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예, 가을 배추부터는 뭐 좀 비교적 이제 수급이 원활하긴 한데 예, 좀 곡물류가 이제 그런 피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뭐 재보험만으로 다 해결을 못 한다면 예.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가 이 농가경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예. 뭐 직간접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축사